정치권에서는 1년 동안 내란이다 아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 얘기의 반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오늘 계엄 1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투톱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라면서 어떤 사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에 약간 좀 상이한 입장을 내놨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도 이 사과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조금 뭐랄까요, 뭐 측은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또 내부에서도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내유 외환위를 좀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표들이 아주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에 아까 뭐 통합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동일한 힘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한쪽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 약해진 이유가 바로 저는 그 내부 외환, 뭐 특별히 그 내부의 분열,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 네. 저는 그 대표가 이걸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국민의 마음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뇌란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63%는 비상계엄이 뇌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29%였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김정호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체. 그렇습니다. 예.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내란이라는 건 우리가 반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주인의 권력을 대체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 이걸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국가원수, 왕 이런 사람들이 만약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정치 권력 또한 다 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가 그 주인과 주권자의 권력을 배제하고 그것을 임의로 찬탈하고자 한다면 그건 내란이 되는 것이고요. 훨씬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은 주권자가 국민으로서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임의적인 권력을 만드는 것.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국회,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처단한다.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다. 포고령 이런 말씀이시죠? 포고령이 네. 내려졌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한테 그런 식으로 총칼을 들이밀면은 그것을 우리는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만 또 29%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게 앞서의 정치적인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헌법 질서 속에서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했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과 입장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합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합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거를 부추기고 강화하고 그래서 민주적 헌법 질서가 아니라 그 소수의 지지자들로부터라도 지지를 얻고자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견이나 의사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정치적인 의사를
내려놓는 것이야라는 맞습니다. 식의 이런 부추김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승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헌법학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이제 보셨던 여론조사 이게 여론에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정리가 될 부분일지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여론조사 재판의 그 상관성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 혼란이 좀 있는데 내란의 개념에 관해서 일반 상식적인 개념은 내란은 이제 전쟁과 대비가 되어서 네. 외국과 그 무력 충돌을 하면 그건 전쟁이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무장 세력들 간에 그 전투 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내란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의한 내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네. 형법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것, 그게 내란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면 그것이 내란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청산하면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거기서 내란하고 있는 것은 이 형법적 내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뭐 형법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변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정변을 일으킨 자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내란? 무슨 전투행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건 내란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아까 63%대 나머지가 반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차이가 나온 것이고요. 이 내란의 형법적 의미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100% 이것은 내란에 해당됐다. 그런 조사가 나올 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현안 관련해서도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랄지 또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랄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 의미를 서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사실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일종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형태로 이런 내란 행위가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했어야 하고 예. 그 역할을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또 경찰들이 에워싸서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당시에 그 당의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심지어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의결을 안 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모두가 생방송으로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봐서 국회가 잘못됐다면 해제하면 되는데 국회에 헬기가 내려가지고 특수부대가 투입돼가지고 경내를 진입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은 그러한 잘못된 계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언제든지 나서서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기능을 무력으로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정말 지금 나와 있던 여러 조사와 증언들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정말로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현장에서 다 응해서 했다면은 오늘 이 방송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던 헌법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주동하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의 사법적인 절차에서 기소와 혹은 재판 속에서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만 영장 기각이라고 해서 무혐의라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에 협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부작위적인 행위가 혹은 자기적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정리될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짧게 요약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법이라는 거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이 절차 속에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가 사법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장 기각 하나와 그 다음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불신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진 않고 앞으로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재판과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이 기각된 부분과 그다음에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앞으로 차츰차츰 어떤 것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인지는 잡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이 뭘까라는 질문에 정치, 사회적 분열이 심화됐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근소하게 민주주의 가치 약화가 26%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앞선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손 교수님께서는 지금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 정치 사회적 분열 심화, 민주주의 가치 약화, 그 외에 경제적, 국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는 어떤 걸 좀 느끼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걸 보고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 분열을 더 심화시켰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다른 가령 국제적 신인도 하락 혹은 민주주의 가치 약화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회 분열에 더 공헌했다. 그렇게는 보는 거지. 이게 즉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됐다. 그런 결론을 여기서 내리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비상계엄 전보다는 뒤에서 오히려 사회가 덜 분열돼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이런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세 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모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고 야당은 반성 그리고 쇄신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승대 변호사님, 민주당은 자중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또 하셨고 그러면서도 잘못은 국민의힘이 더 크다. 여기에 대한 부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여러 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난번 그 당내 사정을 이래 보면은 네. 찬탁파와 반탁파로 나뉘어 있다가 그런 기류가 아직도 그대로 연속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이 반 탄핵파는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내에서. 예. 그런데 이 탄핵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비상계엄 허용, 인용, 찬성까지는 아니라도 의미와 그냥 직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은 지금 누차 우리가 이미 이야기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것을 확고히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파괴 행위거든요. 예. 우리 헌법 전반을 뒤엎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인하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거대 정당으로 그냥 주요한 정당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아직도 그런 주장을 당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이 정당이 아직 영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국민의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세력이 남아 있는 한 이 정당은 우리 국민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정당인데 우리가 그 정당을 어떻게 지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자중해야 된다고 비판하신 이유는 뭘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점에서 좀 이해는 가지만은 예. 이
계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너무 좀 과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나중에도 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엄 청산은 관련자의 형사처벌만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뭐 재판이 대중들에게 공개돼서 다 중계되기도 하고 해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이 없어요. 재판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사실관계는 재판의 유무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관계는 그날 저녁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이 다 공개돼서 알고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네. 그 사실관계는 확정되었지. 그리고 그날의 군사 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법리는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장군의 군사 쿠데타 사건에서 법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예. 그 법리도 확정되어 있지, 사실관계도 확정되어 있지. 그럼 양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형도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내란 우두머리의 네네. 경우에 그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장량 감경에 의해서 형량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최종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겠어요? 네네. 장량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는 취지인데 최대한 사형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해봐야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거든요. 그럼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네네. 그럼 이 사건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꾸 이 사건을 키우면서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네네. 위한 전담 입법을 재판부죠, 이제 새로 하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조치를 과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이 좀 답답하고 자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손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야당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날 보고 비판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네네. 이미 비판을 충분히 받았다, 받고 있다. 그리고 좀 받을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방송에 나가서 또 그 비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저는 이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네. 뭐 우리 사회의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오히려 여당이 아닌가. 이건 여당이고 다수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 죽어가는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불필요하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공격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우리 정치계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OECD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계가 거기에 아주 공헌을 하고 있지 않나. 저처럼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지금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중 한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정치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모두 기운을 쭉 떨어져 버려요.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용어를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포용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알아듣는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여당이 이제는 조금 점잖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야당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여당을 좀 비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분께서 그 약간 과도한 정치권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집적을 해주셨는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참 기본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들었고요. 네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자체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지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대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하는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 비상계엄 있고 탄핵 선고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뭐 이런 책들을 같이 읽고 비폭력 대화 같은 책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이번에 탄핵 선판에서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자정장치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최선의 정치 체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생각들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만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로서의 위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인 지지 집단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네네. 점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은 축구로 치자면은요.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한 경기 선수들이 집단으로 무력으로 상대팀 선수들을 때리고자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갔다면 사실 끌려 나가서 빨리 다 나가야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계속 거기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으면 경기가 재개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청산과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축구가 재개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쪽 팀과 인종이 같거나 색깔이 같거나 그럴 수 있는 심판들을 다 배제하고 다른 팀에서 피해자 팀에서 심판진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이 이후의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통합에서는 정의는 난동을 부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거에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대처하고 처벌하자는 것이고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진짜 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과 진영을 넘어서서 그것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소통될 수 있는 이 경기를 다시 복원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복원에서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게 저는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거예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제가 가장 경악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는 일거에 무언가를 척결할 수 없는 정치 체제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을 무력을 써서 일거에 척결하려고 하는 말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윤 전 대통령이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반대해서 얘기하면은 또한 위험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음각이 아니라 양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진짜 위대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 민주주의의 힘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되겠다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리더십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